6월 3일 조기 대선 앞두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 생생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인생톡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 운동복을 입고 네, 계시네요. 네. 지금은 이재명 1번 이렇게 써 1번. 있습니다. 네. 조끼로 입으신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많이 덥죠? 더워서 조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17일 남았는데 선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저희가 6월 12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지만 사실상 지난 12월 3일 날 네.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국민들에겐 조기 대선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 4월 4일 날 8대 0의 그 파면 결정 나고 그리고 5월 10일부터 이제 선거 준비를 본격적으로 한 건데 사실은 많은 국민들 마음속에는 저런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일 수는 없다. 네. 그래서 빨리 선거가 이루어지면 투표를 행사하겠다라는 많은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제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요. 저희 안산의 경우는 아직 그 후보가 못 왔거든요. 유세를 하러. 네. 그래서 볼 때마다 후보님 언제 오시냐는 보고 싶다. 물음이 참 많습니다. 아. 언제 오십니까? 궁금합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새로운 정권, 다음 차기 정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고 많이 기다리고 높습니다. 계시다. 라는 절박하게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박하게 네, 기다리고 왜냐하면 있다. 저희가 지역화폐도 활용도가 높았는데 네. 그것도 윤석열 그쵸. 정권에서 예산을 없앴고 없앴어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진짜 힘들었잖아요. 예. 근데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이 그 네. 뭐 이렇게 후폭풍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들이 매우 심각하게 오고 있어서 네. 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다 새로운 정부 진짜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또 희망도 하고 네.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22년도에 한 20여만 표 차이로 졌는데 그쵸. 그러면은 윤석열을 찍은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찍긴 찍어야 되는데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선뜻.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재명 대표의 장점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뭐 항상 선거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서 가짜 뉴스가 있는데 네. 의원님께서 가짜 뉴스 대응 단장으로 계세요. 네. 그래서 이 가짜 뉴스 이번 선거에도 좀 많은지 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민주파출소 그러니까 국민소통위원회가 있고요. 예. 그 민주파출소는 1월 23일부터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가 SNS 상으로 그다음에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등 그 커뮤니티에서의 댓글로 퍼날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그러니까 그리고 기존의 이제 미디어 시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네. 극우 매체들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에 사이버 수사대 신고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에 민원을 넣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인데 네. 방송과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는 이제 선거 방심위에 그러니까 선방심위에 넣고 네. 그리고 유튜브의 경우는 유튜브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 폭력이거나 선정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을 넣으면 절차에 따라서 삭제를 하기도 하고 예. 그 유튜브 채널을 폐쇄시키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난 2022년도에 무죄가 나거나 그다음에 가짜 뉴스임을 이미 법원에 판단을 내려진 일도 지금 퍼날르고 있습니다. 뭐 소년원에 갔다 왔다는 등 네. 그다음에 SK텔레콤과 코나아이랑 연결이 돼 있다는 네. 내용 등 이런 모두 내용들이 다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인데 퍼날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그 무죄가 된 확정이 된 것을 퍼나르는 거는 당연 이제 고발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최근에 이제 해킹되고 나니까 또다시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을 조작해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찰에 그 관련 내용을 이제 고발하고 그래서 네. 법의 심판을 받도라는 큰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사를 좀 바로잡고 정정하는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루에 저희가 대략 뭐 많게는 3천 건수가 제보되기도 하고요. 예. 그래요. 네. 엄청 많네요.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드네요. 네, 저희가 오전에 주로 이제 그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네. 오후 1시 20분에 네.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브리핑을 하고요. 또 월수금 이제 브리핑 끝나고 저희가 델리민주라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또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그 이제 저희가 발표한 내용을 또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이제 토론회도 또 하고 있습니다. 토크가 필요하다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고생을 많으신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다음 주부터 방탄 유리막 안에서 유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테러라든지 공격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하고 이 방탄 유리막 정도면 안전한 게 맞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2024년 1월 2일 날 행사장에 갔다가 이제 피습을 당하고 테러를 당했던 그런 아픈 그 네. 현장을 이제 큰일 날 뻔했어요. 당원들이나 예. 국민들이 다 목격을 했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계엄이라는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현직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 그 계엄에 동원됐던 사람들 중에 여전히 이제 그 야당 후보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겠다라는 그런 제보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뭐 총기까지 수입해서 들어왔다라는 것까지 있어서 저희가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한 이래 경력을 좀 많이 투입을 하고요. 네.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사적으로 후보 측에서 이제 경선 때도 했고요. 경호 인력을 경호원들을 이제 네네네. 근접 경호를 하고 있고 경찰 중에도 근접 경호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건물 옥상에서 테러가 그렇죠. 발생할 수 예. 있을 것을 대비한 무장 경호가 또 있고요. 무장 네. 경찰의 경호가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자원봉사자들 안에서도 경찰 그다음에 이제 유단자들 출신 경호원 출신 그다음에 국정원 출신 예. 대테러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움직이는 분들이 있고 네. 당 선대위 기구 안에 경찰 출신 이모선 사무부총장이 수석 네. 사무부총장이 경찰 출신입니다. 예예.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은 정치인들이 좀 있어요. 네네. 예, 군 경찰 출신들, 출신이 좀 군 있으시죠? 출신들도 군 있고요. 출신도 네. 있고. 네. 그래서 그분들로 해서 이제 작전을 짜고 대비를 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삼중 사중막으로 하고 특히 이제 방탄유리는 그래도 혹시 모를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방탄유리를 썼던 걸 직접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걸 왜 안 하냐. 네. 그래서 우리 걱정이 많으세요. 예, 걱정이 사실. 많은 이제 네. 국민들 때문에도 지금 방탄유리를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이번 주 금요일이었나요? 계속해서 뭐 전남, 전북, 광주 이렇게 이순신의 해서 길, 네, 네, 그렇죠. 그 호남 지역을 돌고 계세요. 어떤 비전 발표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비전 발표가 그러니까 있었나요?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네. 경기 해서 여기는 그 주로 첨단 산업 쪽으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대전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나서 경상도 쪽을 한 네, 바퀴 돌고 그랬었죠? 호남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호남은 이제 오늘이 5.17, 5.18 전야제고요. 네. 그래서 순천, 뭐 여수, 강양 중 해서 이렇게 쭉 하고 네. 그리고 오늘은 광주에 계십니다. 이순신의 길입니다. 그래서 네네. 나라를 구한 이순신의 길. 네, 나라를 구한 그런 호남의 정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네. 어제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오늘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전야제 5시 반이니까 맞아요. 광주 5시부터 5.18 전야제 전야제입니다. 네. 참석을 위해서
가 계시겠네요. 광주에. 참고로 저는 오늘 여기 나오면서 못 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뉴스토마토 우리 네, 시청자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네, 이런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네. 이재명 후보가께서 그 골프와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를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쵸? 겸손하게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는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유권자들 만나며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경청하는 그런 낮은 자세의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말씀 귀에 박히도록 듣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근데 그 후보께서 이제 주변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선거 요새 그 때마다 나오는 그 공개되는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네, 네, 맞습니다. 네, 유권자를 만나고 계신 게 느껴져요. 2022년 대선을 져서 네. 3년이란 기간 동안에 국민이 겪었을 고통, 그다음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부분이 다 지금 사실은 나빠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대선을 졌던 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되게 이제 반성도 많이 하시고 네. 준비도 오랫동안 하고 정말 세계로 나아가는 AI 3강이 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지금 오늘이 D-17일인데 보통 이제 준비된 연설은 한 15분에서 20분인데 네. 2배 가까이 지금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예.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빨간색도 살짝 파란색도 통합, 예, 그렇죠. 네, 네. 중요하지 않다. 통합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사실은 강조하고 계시고. 태극 문양이지 않습니까? 네. 그 파란색과 그렇죠. 빨간색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의 메시지이고 태극의 그 상징인데 그걸 어느덧 우리가 태극기 부대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예. 극우 세력들에게 뺏겼던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여기고 이재명 후보가 대표 시절부터 태극기를 배지를 대신해서 달고 그러셨었죠. 다니셨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에게도 달도록 권유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이 다 이재명 후보를 알기 때문에 배지를 안 달아도 돼요. 근데 저희는 달아야지 아는 분도 있어서 네, 같이 다는 분도 있고 네. 저는 지금은 운동복을 입고 네. 평상시에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예. 네. 어제도 오늘도 일단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네. 탈당한 의원이죠.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 유세차에 함께 오르고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처음이라고 볼 수 있고 많은 선거에서 이렇게까지 이제 통합을 강조하고 상대 진영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모습도 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사실은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고 네.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동참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 김상욱 의원이 가장 먼저 본회의장에 등장을 했던 국회의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내란에 그 동조하거나 공범으로 있는 분들을 빼고 네. 그 나머지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존의 대선하고 좀 다른 성격의 대선이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처럼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었던 현역 국회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탈당하고 저희 당으로 선택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보통 대선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까지는 저희가 뭐 총선 때나 대선 때는 복당을 해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리고 야당과의 단일화 그랬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색깔과의 단일화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 여야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되게 드문 드물죠. 현상인데 그것이 계엄 때문에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계엄 때문에. 그러면은 김상욱 의원이 그러면은 혹시 입당하는 것까지 얘기가 된 건지. 지지 선언을 한다는 얘기는 탈당해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같이 선거를 하려면은 뭐 그러니까 입당도 진행이 될 수 있죠. 네. 가능성이 높나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뭔가 뉘앙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네. 네. 뭐 그리고 울산은 저희가 취약한 지역이잖아요. 네. 네,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뭔가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진 조만간 않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또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가 오늘 나란히 광주를 찾았고요. 내일 말씀하신 대로 5.18 기념일입니다. 자, 이 5.18을 앞두고 광주 시민들이 시위에 이 불쾌한 심정을 표출했다. 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그 정호영이라는 사람을 영입했다가 그 이제 문제가 되니까 다시 이제 원점으로 그랬었죠. 예, 돌렸었잖아요. 예. 정호영이 누굽니까? 5.18 계엄 쿠데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을 영입하려고 영입을 했죠. 영입을 했던 했다가 그 취소했죠. 예. 후보가 5.18 묘역을 참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광주 시민이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 네. 이제 이 점이고요. 그리고 대응도 되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맞아요. 천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엇을 그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러니까 겸허하게 강주에 가서는 사실은 특히 이제 이번 12월 3일 있었던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네. 광주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외부에서 계시던 사람들 중에 5.18을 폄훼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럼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본인은 뭐 5.18 광주 영령의 한 사람을 그 뭐 교도소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있었던 그 공간에 자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 진영이 갖고 있는 5.18을 북한군의 소행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전두환을 뭐 정치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할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정당의 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그 5월 정신의 아픔을 알겠느냐라는 발언은 신중치 못한 좀 망언이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내일 이렇게 홀대 받았기 때문에 내일 강주를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옳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상 그 5.18 주최 측이 후보 측에 뭐 위험이라든지 이제 경호로 문제로 안 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 오늘 5.18 묘역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네. 그걸 이제 눈물이 진실의 눈물인지 진심이 담긴 눈물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그 정호용 같은 경우에는 광주 학살의 네. 그 주도자나 다름없는 사람이고 지금도 반성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벼락 뭐 출세라고 할 정도의 지지율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국무위원들에게 그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예. 해서 일어서서 사과하라고 그랬는데 김문수 후보만 당시에 국회 출석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진영으로부터 박수를 받아서 갑자기 부상한 대선 후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5.18 묘역에 참배를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순간 5.18 정신을 부정하는 세력의 편에 섰기 때문에 네. 그냥 눈물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김문수 후보와 국힘 측이 또다시 네거티브 유세를 벌이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가짜 뉴스가 대부분인데 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일단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또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이런 모습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 김문수 후보는 또 국힘은 여전히 정적 죽이기, 네. 이재명 죽이기. 기승전 이재명.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망언집을 한번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건 발언집이다. 네, 명언집이다. 네, 명언집이다고 하면서 되게 이제 나쁘끄러운 그런 일이 있었던 네. 기억이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나 김문수 후보가 준비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대선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국민의힘은 그렇죠. 준비가 안 된 거고 네. 두 번째로는 파면을 반대했고요. 기각될 거라고 주장을 맞아요. 했잖아요. 예. 그리고 헌재의 판단을 사실은 8대 0이 될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덕수가 후보가 됐다가 다시 김문수 후보가 됐다가 하는 그런 엎치락뒤치락했던 게 불과 지난 8, 9, 10, 11 네, 사이에 지난주입니다. 벌어진 예, 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유니폼에 이름도 새기지 못했고 네. 그다음에 선거운동 유세 차량도 제때 만들어지지 못한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네. 정책 준비는 고사하고 음. 뭐 가끔의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한 7초 가량의 묵음 상태의 네. 그 이제 연설도 유튜브에 짤로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예, 예. 내일 경제 분야의 토론회가 있을 네, 그쵸. 예정이니까 이재명 대표와 그 토론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토론회이지 않을까 싶고 5월 23일 날도 있고 2차 토론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기승전 이재명을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네거티브 그 선거 캠페인을 한다 그래도 국민들은 그런 거에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네. 네. 방송 토론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아마 방송 토론회를 눈에 불을 켜고 보실 것 같습니다. 혹시 내일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네, 바로 하지 않을까. 바로 네.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저녁 8시에 네. 있죠. SBS 채널에서 경제 방송 경제 토론회가 분야. 있는데 또 혹시라도 가짜 뉴스가 있거나 허위 사실이 있으면 대응을 네, 제대로 대응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탈당. 오늘 윤석열의 탈당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간 뭐 탈당을 하네 마네 탈당 시키는 애 마네 이걸로 이제 얘기를 하더니 결국에는 탈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일단 제가 볼 때는 탈당을 하지 않으면 네. 제가 어제 드는 생각은 혹시 토론회가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를 경과하면 이준석 후보에게도 밀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럴 그런 수도 있죠. 예. 절박한 상황 예. 때문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12일 첫 일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잖아요. 네. 비대위원장. 근데 김문수는 탄핵은 잘못됐지만 탈당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그렇죠. 한 발 뺐습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수선한 거는 지속됐고요. 그게 네. 이제 12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한 5일 동안의 상황인데 아마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토론회를 앞두고 극약 처방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윤석열의 탈당. 그래서 시기가 스스로, 오늘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후보든 뭐 타당 후보든 다 질문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내란의 그 탄핵을 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1호 당원인 윤석열을 그냥 두는 게 모순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집중될 수 있죠. 해야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조치를 한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윤석열 씨 입장에서 내가 나가면 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라고 말을 말했다고 합니다. 했잖아요. 근데 네. 그 지지율이 떨어져 정말 형편없어지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별 변동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부담스러운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선거를 못한다라는 수도권의 민심이 좀 반영됐다. 국민의힘에 그런 거고 또 하나 상상을 해보면 김건희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예. 뭔가 뭐 의혹을 제기하던 게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결정적 증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선긋기 있고요. 중이다. 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엄 당일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네. 추경호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 통화한 사실이 검찰에 맞아요. 통화 내역이 발견이 밝혀졌습니다. 됐잖아요. 그럼 예. 이게 뭐죠? 이게 왜 전화를 네. 했을까?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안으로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의사당 안에 국회에 있었던 그 추경호 네. 원내대표가 당시 예. 거기 있다가 빠져나가서 국민의힘 당사로 갔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당시의 대표와 18명의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18표로 계엄 해제에 네. 동의를 예. 한 거잖아요.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뭔가 진실이 있는 것 아니냐. 계엄 해제의 의결을 네, 방해했을 그렇습니다. 정황이 네, 밝혀진 네,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니 그것까지 나오진 않았죠. 예,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왜 국회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갔을까? 그건 그러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 다 끌어내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네. 죽여라라고 하는 그 명단에 14명이 네. 있었던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영연백이 500개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번 대선은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준비된 대통령과 내란을 옹호하고 국정을 책임지지 못한 준비가 안 된 후보 간의 격돌인데 거기서 윤석열의 위치는 국민의힘이 보더라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다. 그래서 본인이 무슨 뭐 백의종군이 아니라 곧 감옥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직위원 판사 문제도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14일 날 예, 이제 예. 폭로가 됐고 네. 구체적으로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리 감찰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연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자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면에서 국힘에게 불리한 네, 정황들이 불리한 발견되고 이슈만 있기 계속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불리한 상황이 네, 윤석열이죠. 윤석열을 네. 끊어낸 것이다. 근데 이 윤석열 씨는 본인이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탈당하면 우리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김문수의 힘 모아달라, 백의종군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본인이 대선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좋은 영향력 국힘에. 그게 착각하고 김건희 있는 것 씨도 같아요. 검찰에 출석하라니까 네. 본인이 대선에 영향을 영향을- 미칠까봐. 근데 사실은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송장악 그 청문회에 그렇죠. 예. 이제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더니 심신이 미약해서 못 나온다 네, 그랬거든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사이에 이제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본인이 네. 안 나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예, 미몽입니다. 개몽이 아니라 미몽. 미몽이다. 예, 네. 네. 그러면 자, 윤석열 씨가 일단 오늘 탈당을 해서 뭐 이 부분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탈당을 그 시기적으로 선택을 타이밍으로 보면 보통 갤럽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네. 이틀 전에 해야지 그게 반영되는 그게 있죠. 근데 네. 이제 월요일 날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금요일까지 했기 때문에 네. 반영이 안 되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그렇겠죠. 여론조사인데 이제 그때가 해외에 네. 계신 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데 예.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리 당 전당대 그러니까 후보 경선 때도 보니까요. 예. 뉴스가 사실은 오염되지 않은 뉴스를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이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때 저희 민주당 얘기를 하면 98% 지지를 받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네. 그리고 사전 투표 이전 이제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사전 투표 그다음에 해외 투표가 이제 사전 투표랑 같이 묶이는데 저희들이 되게 높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윤석열 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일은 없습니다. 윤석열 네. 탈당은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예, 그리고 선거용이다. 네. 그렇게 보여지죠. 국힘 자체가 기회마다 모두 다 기회를 다 그냥 버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놓치는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드는 게 네. 윤석열 탈당 문제도 사실은 조금만 더 김태용 비대위원장이나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은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왜 실기하냐면 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3월 8일 날 탈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 저희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렇죠. 지기현 판사가 시간을 계산해서 네.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항고를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이 그걸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백주 대낮에 할보를 했어요. 네. 근데 3월 26일 날 이재명 후보가 무죄가 날 거라는 것을 상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유죄가 났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또 어떻게 될지에 네. 대한 변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상황은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2심이
무죄가 났는데 네. 대법원에서 그렇죠. 예, 빠르게 진행을 해서 6만 파기환송심으로 페이지를 이틀 뭐 만에 9일, 보고 네. 그러고 9일 만에 예. 판단을 내렸는데 그래서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시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안 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겠나. 예전에 민주당이라면 네. 뭐 후보를 교체한다거나 후보를 흔든다거나 이런 이제 흐름이 있으면 네. 본인이 굳이 탈당하지 않더라도 존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니까 마지막으로는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고법이 일정을 6월 18일로 수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마 계산이 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거는 국민의 역동성, 집단 지성이 이재명 후보의 그런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움직여서 판사의 판단을 맞아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 후보가 선고운동이 시작되면 그 현행범이 아닌 이상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안 되는 그 네. 법에 네. 적용을 안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예. 여러 재판에 일정이 네. 잡혀 있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탈당이 늦어진 배경은 이재명이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탈당을 늦춰왔고 그걸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만 네, 그렇죠. 하고 본인이 여론은 중요하지 않은. 네, 본인이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이재명 죽이기에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고망동하거나 오만방자하게 있었다. 네. 그런데 그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탈당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지금 했던 건데 늦었죠. 네. 늦었다. 이분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요. 네. 지금 뭐 이제 비서실장이었었던 김대식 의원을 하와이로 보내네 마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제 그 홍준표를 잡기에 나섰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대선에 이게 국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죠. 대선 큰 선거는 힘을 계속 모아나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지금 경선을 했던 후보군들은 한 분은 미국 가고 한 분은 합류를 안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별로 움직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네. 지금 플러스가 아니라 뺄셈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직전 소위 보수의 아성인 대구시장을 지냈던 홍준표 후보의 네. 도움이 절실한 거죠. 그래서 요청을 할 텐데 얼마 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부인하고 다정히 그 이제 하얀색 점퍼를 입고 네. 이제 그 연출하는 사진을 올렸던데 네. 국민의힘 상징적인 색깔이면 빨간색인데 벗었죠. 예, 빨간색을 벗고. 백위 종군도 아니고 백기 백기? 안 하겠다 네. 이런 의미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일단 뭐 아까 이제 자료 화면에도 나갔지만 문수형은 안타깝지만 오지 말라고 했다. 나는 이미 탈당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남긴 것도 네. 봤고 이제 확실한 상황에서 일단 국힘은 마지막까지 그 끈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이분은 요즘에 많이 바쁘세요. 유튜브 하느냐고 네, 아주 바쁘시잖아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정말. 계신데, 근데 뭐 그 와중에 이제 그 당원 모집을 하는 것도 사실 대선에는 관심이 없고 이후를 준비하는 거 당 아니냐 대표 도전 얘기도 내지는 나오고. 지방선거. 오늘 같은 경우 예. 윤석열이 이제 탈당하고 나서는 유세에 이제 참여하겠다라고도 했지만 역시 그것도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김문수 후보가 되게 연설도 좀 어눌하고 네. 한동훈 후보는 또 돋보이는 분들이 분위기잖아요. 본인을 돋보이지 매우 한문수 특이해요 이분은. 뭐 새우깡 먹는다거나 네. 커피 먹다가 쏟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네.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물론 이렇게 좀 개그면 좋은데 몸 개그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좀 누가 그 연출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MZ 세대들 저처럼 네. 뭐 그러니까. 그만 뭐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요? 차라리.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네. 진짜 잘 안 맞아요. 안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좀 그러니까. 분위기가 약간 살롱 같은 분위기예요. 요즘 지기현 판사 얘기 같은 왜 좀 네. 컴컴해요. 좀 밝게 야외에 나가서 역동적으로 네. 해야죠. 지금 같은 그러니까 선거 요즘 시기에는. 유튜브에 감을 잡으시는 우리 아니, 저는 김혜연 원래 의원님께서 아니, 제가 조언을 좀 해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 네. 상임위원으로 3년 동안 제가 그 분야의 방송 콘텐츠를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나왔겠습니까? 요즘
예, 네, 그래서 물 들어오시네. 그다음에 가짜 뉴스를 보려면 진짜 뉴스도 많이 봐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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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대 흐름, 그다음에 이제 뭐 학삭 속았수다에 나오는 학시의 네. 그런 액션, SNL의 어. 짤 이런 거 보면 저희 추미애 대표 대단하잖아요. 네. 보셨어요 혹시? 아, 요즘 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호남형입니다. 막 이런 거. 네, 잘 보고 있습니다. 한종훈 전 대표가 지금 이 김현 의원님의 말씀을 좀 듣고 좀 변화를 보여. 그분도 탈당하고 뭐 저희 쪽으로 놓고 김용남 의원이 또 네, 지지 맞아요. 오늘 선언했어요. 맞아요. 유세 현장에 나타났어요. 수원 출신의 예. 검사. 네. 그분은 방송 패널로 굉장히 활약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의 흐름, 그다음에 국민들의 정서, 지금 대선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네. 최적화돼서 그분도 속으로는 참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괴감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눈떠보니 민주당으로.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그렇죠. 예.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하다가 유튜브 얘기까지 네. 갔습니다. 정치인생톡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치하는 언니들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